아파트가 오르니 높은 금리에도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언론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잠깐이긴 한데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는 너마저 신고가 행진이라 그래가지고 애물단지 아파텔도 오른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언급이 나왔네요. 아파텔이죠. 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아파텔은 결국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순수하게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처럼 아파트에 좀 대체 기능을 하는 오피스텔로 나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오른다는 기사인데요. 자, 쉽게 정리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아파트처럼 평수가 큰 아파트이죠.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또한 상승하니까 역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원룸 형태가 아닌 뭐 방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수요를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는 게 가격 올리는 모양새다.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다음 주에 좀 이런 것들을 손댈 수만 있다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떴다고 합니다.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오피스텔이죠. 하이페리온은 진짜 고급이죠. 고급.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었죠. 200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 강남에 타워팰리스가 있다라고 그러면 목동이 하이페리온이죠. 이게 미분양이 났었던 단지인데 굉장히 지금은 인기 있고 좋죠. 학군이 워낙 좋아서. 그다음에 현대 하이페리온 2 오피스텔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목동 파라곤 오피스텔이죠. 이거는 전체 단지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모근중학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목동역이 있으면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있으면 하이페리온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이페리온 2,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 SBS 방송국 맞은편에 파라곤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주거용 아파트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오른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항상 아파트가 상한가를 찍으면 주변에 모두 다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84제곱이 이렇게 올랐고, 분당구 금곡동, 이거는 조금 오래된 거죠. 코오롱 트리폴리스 오피스텔이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과천에 여기 중앙,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오피스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서 본질은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전용, 원래는 이거죠. 원용, 월세 받기 위한 거라서 전용이 작은 오피스텔 대부분이죠. 대부분.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주거의 기능을 넣어가지고 아파트 기능을 대체하는 아파트용 오피스텔도 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전통적인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매 물건인데 7월 3일 날 있고 자곡동에 있네요. 1억 8천짜리가 두 번 정도 유찰이 돼가지고 1억 1,700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평수가 작아요. 전용이 7.77평이니까 요즘은 더 작아지고 있죠. 뭐 전용이 6평 정도로 작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원룸 구조니까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게 본질적인 없던 오피스텔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도 84제곱미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고요. 대화 일산에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그 다음에 7월 9일 날 있고 23타경 6424, 그래서 6억 6천에 4억 6천으로 떨어진 거죠. 요거는 일산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르고 있는 거는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거의 기능,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니까 전세가도 오르니까 같이 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서 월세 받는 전용이 작은 오피스텔들은 제가 해보면 확실히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도대체 수익이 나지 않죠. 좀 보면은 2% 정도대로 떨어져야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좀 뭐 이자가 안 나온다. 뭐 그럴 적에는 오피스텔 어떻게 보면 꾸준한 그 월세가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뭐 강남 핵심권 이런 데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리 영향을 확실히 받는데, 아파트 기능을 대체하는 아파트용 오피스텔들은 물론 금리의 영향도 있죠.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방송 뭐 끝나시고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좀 뛰어가셔가지고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번 가격을 알아보시거나 한번 손을 대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기사가 디테일한 거래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확산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아파트형 오피스텔은 어디 많냐? 택지개발지구에 많죠. 옛날에도 뭐 많이 서울에도 몇몇 있지만 확실히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택지개발지구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송역, 일산 뭐 삼송에 보면 요 이편한 세상 삼송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례도 있습니다. 위례도 있으면 위례 GL 프로주라든가 요 위례 광장역 주변으로 이런 오피스텔들이 있고 실제로도 분양 당시에 다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좀 큰 수익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위례 쪽은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계기가 돼가지고 거의 아파트랑 똑같거든요. 뭐 GL 프루지오 가보면 그냥 외관으로 봐가지고는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삼성에 보면 이편한 세상 시티 이것도 거의 외관으로 봐가지고는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산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일산 더 샵 그라비스타, 그 다음에 여기 원시티에도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들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좀 짧게 이런 타이밍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 이 타이밍에 좀 투자할 종목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정리하면 아파트형 오피스텔은 가급적 전용 5구제곱미터 이상을 가야겠죠. 너무 작은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돼 있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돼 있어야 당연히 되겠죠. 뭐 한 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주거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인근에 아파트하고 뭐 학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이렇게 헷갈려야겠죠. 그래서 대신에 본질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오피스텔 아무리 아파트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 때 많이 떨어진 가격,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가격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요것도 오르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내에는 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가격.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양도세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뭐 이래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해가지고 내가 비과세 받고 있는 게 비과세가 되게 뭐 오피스텔을 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거용은 팔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팔 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2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뭐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아파트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지가 뭐 좀 됐으니까 요때 아파트용 오피스텔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주변에 여러분 거주하시고 있는 주변에 아파트용 오피스텔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시고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많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가 광교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